네, 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디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혹시 고향집에 아직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십니까? 명절에 반드시 필요한 기획입니다. 영호남 민심 투어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행안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섭외를 하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호남이다. 그래서 나주에 계시는 우리 신정훈 의원님하고 TPK, 저 두루섬역, 대구시당 위원장 하면서 그렇죠. 이제 경북 지역 관리 맡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과 출시는 전두환과 고향이 같으세요.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이. 그래서 TPK를 묶어가지고 영남 지역 전체를 두루 아우르실 수 있는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나주 민심부터, 전남 민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긍정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정치권이 좀 더 열심히 좀 도와줘라. 국회 좀 도와줘라. 뭐 하는 거냐. 예. 뭐 법안도 좀 빨리빨리 좀 하고. 통과시키고 뒷받침해야지 당내 이제 갈등이 좀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도 통합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시도 통합이 한 4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광주 전남이 하나 되어서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진짜 우리 동네는 뭐가 달라지냐?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묻습니다. 의외로 이제 광주 전남 통합 그러면은 광주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네. 줄여서 광주 특별시. 요렇게 되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있냐. 실제로 어떤 도움이 있는 겁니까? 그 지역의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광주 전남이 분리되는 과정은요. 86년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마치 그냥 포상이 내려지듯이 광주 광역시를 자격도 안 되는데 광역시로 승격해 줬어요. 그러면서 시도가 분리됐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되면 우선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광주 전남의 버스 노선들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 경계까지 가고 갈아타거나 환승하거나 이런 불편이 좀 없어질 거다. 자, 두 번째로는 학군제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면 나주에 살았던 제가 중학교는 영산포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광주 인성고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그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나주에 살면 광주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리에 있는데도. 이제는 만약에 통합이 되면 나주 중학교를 다니고 영산포 중학교를 다녀도 광주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게 기회가 넓어진 거죠. 세 번째로 광주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전남 지역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 가시는 것이 아주 로망이에요. 그래요? 광주는 땅이 없잖아요. 파크 골프장이 없어요. 근데 나주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담양이나 화순이나 이 그냥 천변에 어마어마한 이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또 이 신분상 차별이 또 아주 그냥 남의 동네 사람들 왔다 뭐 이런 건가요? 우선 그래서 행정통합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도 이점이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향상될 거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듣던 얘기를 확실히 지역에 다녀오시고 하니까 동네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네요. 파크 골프장이 요새 그렇게 유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 그 대구는 좀 민심이 어떤가요? 대구 뭐 동대구역 앞에서 이제 귀성 인사도 하고 뭐 당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민들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대구에서도 이제 그 뭐 호남 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이 그 전보다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가 10% 포인트가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가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진솔한 진심이 좀 전달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심이, 정말 예. 열심히 일하고 예, 있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예. 보수적인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도 예. 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좀 그 집안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좀 환멸, 좀 실망 이런 분위기도 많이 좀 감지를 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대구 경제가 지역 내 총생산이 예. 32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32년이요? 예. 연속. GRDP가 GRDP가 32년째 연속 꼴찌입니다. 그러기도 쉽지 네.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가장 번화가라는 그 동성로 예, 상가가 예. 일찍 그 불이 꺼지고 텅 빈 상가들이 되게 많고요. 뭔가 대구 좀 정치가 침체 지역 경제가 정말 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어허. 피부로 느껴지고 예. 시민도 뭔가 좀 약간 자주 섞인 음. 좀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도 제가 이제 취재를 저도 이제 명절 사이에 해보니까 그래도 TK는 뭐 보수의 성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민주당은 안 찍는다. 네, 막판에 우리가 한번 좀 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대구가 무너지면은 뭐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집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켜 막 이러면 또 다 또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가지고 오히려 실속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네. 계속 쇠락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예. 대구가 바뀌어야 된다. 예. 원래는 또 그 보수의 성지가 아니거든요. 대구가? 57년인가 8년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출신이 아닌 그 강화도 출신인 조봉암 후보가 네. 72%를 득표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후보는 20몇 %밖에 안 되고 네. 원래는 진보의 성지였죠. 저 대구가. 예.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예. 좀 지역 감정이 생기고 이제 예.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 예.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을 당하다 보니까 짓눌려 있는 그런 시간이 오래됐고 또 아까 그 32년째 지역 내 총선상 꼴찌가 그 특정 계열의 정당 과거에 이제 국힘이나 그 전신의 그 정당이 네. 이제 다수를 차지한 거의 딱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잡은 고기고 별도로 뭐 신경을 안 써도 어차피 찍어주니까 네.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을 두지도 않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지역 경제가 쇠락할 수밖에 없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 그런데 민주당은 못 찍겠어. 뭔가 오래된 약간 예,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반대요. 김대중 선생님 이후에 반대죠. 네. 예, 지금. 저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그 GRDP가 전국에서 두 번째 꼴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놀랍게도 광주예요. 대구 다음에 광주입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대구 우연일지 광주. 모르지만 네. 경북과 또 전남이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전남이 그 소멸지수에서 전국 최고예요. 소멸 지수가. 네, 두 번째 꼴찌가 두 번째 최고가 어딘지 압니까? 대구예요, 설마? 경북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네. 일당일색 다양성을 상실한 정치가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가 네. 그렇지 않으면 정체나 퇴보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지표는 그래요. 네. 저희가 그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치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현지인으로서 저는 상당한 예. 연관관계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지방주도 성장론, 또 다른 하나는 모두의 창업. AI 시대에 이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도 없어지고 노노 갈등 같은 거는 없다. 일단은 기계하고 인간, 휴먼과 기계와의 갈등이 된다. 이제 그 아트라스인가요? 이제 현대자동차에 네. 이제 기계가 들어오는 거, 휴먼 로봇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특히 이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5극 3특 체제를 만든다는 거고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 오셨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 아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은 이제 세종으로 가게 되고 충청의 이 중원이 중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어떻게 뭘로 먹고 살 건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 이 지방주도 성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좀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 TK와 예 전남 전남 광주 광주가 되겠네요. 네네. 예.